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 페이지 149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페이지 149페이지. 이제 발전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코일이 있고 그 주변에 자석이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뭐 자석이 움직이느냐 코일이 움직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상대적인 운동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 꼭 기억해. 상대적인 운동이 중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일이 있는데 아까는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였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자석이 있는데 코일이 움직여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누가 움직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은 실제로 발전기는 어떠냐? 야, 허공에서 누가 막 자석 흔들기가 너무 빡세잖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 그림처럼 자석을 고정시켜. 그 다음에 저렇게 사각형 코일을 만들어. 응? 참고로 저기 우리 책에는 예의상 저게 한 번 감긴 코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몇 수백 번 이렇게 감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 왜? 전류를 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는 자석이 N극, S극은 고정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각형 코일을 이렇게 됐어. 응?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로 해볼게.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각형 코일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얘를 요게 이제 빈 공간이잖아. 여기로 관통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처음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자기장을 그려라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그려지면 현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관통하는 자기장 개수가 몇 개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없지.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갈 면적이 없잖아. 그럼 지금은 얘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0이라고 보겠다 이거야.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관통하는 자기장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 때까지는 여기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그 많아지겠지가 뭔 소리냐면 실제로 보시다시피 자석은 안 움직여. 자석이 움직이진 않지만 자기장의 개수가 많아진다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자석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자석이 다가온 효과야 멀어진 효과야. 얘가 이렇게 돌면 여기를 관통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많아진다 그랬잖아. 그럼 실제 자석은 고정돼 있잖아. 그렇지만 자석이 움직인다고 비유를 하면 자석이 다가온 요 N극만 바라봐요. 여러분들은 N극이 결론적으로 다가온 효과야 도망가는 효과야. 야, 자기장이 세지잖아. 그럼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가까워지는 게 세지는 거고 멀어지면 약해지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약하다가 이렇게 되면 세진다 그랬잖아. 그럼 N극이 다가온 효과야 멀어진 효과야? 다가온 효과지. 야, 구미호,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 손톱으로 누구 찔러 죽일 생각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고. 야, 너 요새 이거 통합과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처음에는 완전 열심히 잘 듣던 요새는 괜히 멍 때리고, 그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아니에요. 뭘 아니면 내 말이 맞지. 나 보면 알지. 그래서 이렇게 돌면 N극이 다가온 효과가 생겨.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자, 네 손가락이 전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쪽을 N극 만든다고. 이해되지? N극이 다가온 효과야.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얘가 그러면 여기서 90도 돌아갈 때까지 전류 방향이 비슷해.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장이 다시 약해지는 효과가 생기지. 그러면 이번에 N극이 도망가는 효과가 생겨. 그럼 마치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90도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이 한 변씩 바뀌어. 이런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류 전류라고 불러. 그럼 교류 전류는 어떠냐면 전류의 세기가 수시로 세졌다 약해졌다 바뀌는 전류야. 밑에 있는 저기 발전기의 원리가 이런 원리야. 왜?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써먹을 때는 얘들아 우리 집에서 내가 이 전류를 쓸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실제로 써먹으려면 전류값이 일정하게 써먹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교류 전류를 간단한 예로 교류 전류를 TV에 선풍기에 연결했어. 교류 전류를 다이렉트로 선풍기에 연결했어. 그럼 선풍기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1단을 틀어놔도 세게 돌다 약하게 돌다 세게 돌다 약하게 돌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럼 내가 실제로 써먹을 때는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써먹을 때는 전압이 일정해야 돼. 그 전압이 일정하면 직류전류라고 불러. 그럼 직류전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잘 알고 있지. 건전지. 야, 건전지가 1.5V야. 그럼 건전지 전압이 수시로 바뀌냐 아니면 고정값이냐? 고정값이잖아. 그게 직류전류야. 그러면 교류전류는 우리가 바로는 못 써. 물론 바로 쓸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들은 직류전류를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앞에 반도체에서 다이오드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 가정용 전자제품엔 전부 다 다이오드가 들어있어. 야 성민아,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반도체 중에 까먹었어? 야 구미호,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전기. 응?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이렇게 갈 때는 역방향으로는 못 흐르게 막는다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래서 정류작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가정용 모든 전자제품에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서 앞으로 흐를 땐 흐르게 하고 뒤로 할 땐 못 흐르게 해. 근데 얘가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흘렀다 안 흘렀다 이 텀이 되게 짧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써먹을 때는 가다가 잠깐 멈춘 게 되게 짧으니까 실제로 티는 안 나는 거지. 그럼 그걸 쭉 연결해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만들어서 선풍기를 일정하게 돌 수 있게 비율을 하자면 만든다 이거야. 그리고 크기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들어있다고. 그 직류 변압기라 그래서 우리 그 전자제품에 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하면 원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꾸어서 써먹을 수 있게 해준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일반 분리학에 나오는 거라 지금은 거기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발전기로 바로 만드는 건 교류 전류야. 그럼 교류 전류를 바로 쓰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류 전류를 바로 예를 들면 TV에 꽂았어. 그럼 TV가 화면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우리 가정용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있다고. 그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변전소는 뭐라고? 변전소. 변전소는 이제 처음에 여기서 만든 전압은 어떤 전압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변전소는 뭐냐면 얘를 보낼 때는 전압을 겁나 높이 해야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어. 그래서 전압을 되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변전소 같은 데 전압을 되게 높여가지고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달되는 순간에 되게 고전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 만지면 감전돼서 죽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 집으로 바로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왔어.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에 또 변전소가 한 번 또 있어. 그럼 뭐 이거야? 이번엔 낮추는 거. 쟤 몇 볼트야? 220볼트지? 근데 변전소에서 한 번 높여서 송신할 때는 몇만 볼트로 올린다고. 그 몇만 볼트짜리 맞으면 난 가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근데 쟤는 이 젓가락 삑 꽂아도 웬만하면 안 죽어. 왜 안 죽을 정도까지 낮춰놓은 거야 저게. 그렇잖아. 애기들 저기 젓가락으로 우리 서준이가 구미호 그 손톱 쇠로 만들어가지고 푹 찍으면은 그냥 쇠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건 약하잖아 걔는. 그래서 쇠로 만들었어 막 손톱을. 그다음에 하고 찍으면 죽잖아. 그럼 안 되지. 야 니들은 그런 장난 안 하겠지만 진짜로 애기들은 꼬맹이들 나는 해봤어. 애기 때 초딩 때 나 전기 감전 대박 내가. 왜냐면 그때는 저게 아니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니까 거의 한 30년 전이잖아. 그 110V짜리 여기 있지. 반듯하게 생긴 거 있지. 니네 시골 가면 있는 거 있지. 시골 가면 지금도 한우집 가면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거 있어. 걔는 100V짜리야. 얘는 220V짜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대부분 100V가 많았어. 한 90년대 넘어오면서 이거를 전부 다 220V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저기 뭐냐고 찍 해봤어. 찍! 깜짝 놀래. 진짜로 깜짝 놀래. 안 죽었어.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봤어 나는. 안 죽어. 내가 해봐서 알아.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초딩 때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나도.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몸으로 해본 거야. 마르타야 마르타. 하여튼 근데 220분은 정말 재수없으면 진짜로 이게 체력이 약한 사람은 쇼크를 받아. 그럼 사람의 체력이 제각각이잖아.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저기 몸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은 쇼크 사람 진짜로 재수없으면 죽을 수도 있으나 웬만하면 저 가정용 저거는 웬만큼 감전돼서는 바로 죽는 일은 거의 안 생겨. 그렇게 만들었겠지. 저거를 금방 가자마자 죽으면은 저렇게 만들면 안 되지. 왜? 애기들은 저거 잘못해도 실수로 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가 이런 원리다. 교류 증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알아두라고. 뭐 아주 깊이 있게 알 것까지는 없지만 알아두면 좀 유리하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력발전, 수력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핵발전이라고, 옛날에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발전소 보고 원자력 발전소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명칭이 핵발전으로 좀 바뀌는 추세야. 그러니까 핵발전이 원자력 발전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발전소의 발전기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발전기는 뭐냐? 이 안에 있는 코일이 돌아 얘들아. 그럼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의 관점으로 보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149페이지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 149페이지 지금까지 내가 설명이 끝났으므로 이거 한 페이지만 간단히 읽어봐. 149페이지만. 여기 한 페이지만. 네. 여기 한 번만 읽어봐. 읽어봤지?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제 널리 쓰이는 발전 방식은 핵발전하고 화력발전이야. 참고로 수력발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 이게 사회 시간에 나올 거야.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 수력발전은 우리나라는 비중이 매우 작아잉? 대부분 핵발전하고 화력발전이 둘이 합치면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는 정확히 퍼센트 수치적으로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러면 화력발전하고 핵발전하고 수력발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누군가가 방금 얘기한 코일을 돌려야지. 이 코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터빈이라고 부른다고. 한마디로 코일하고 연결된 일종의 프로펠러 같은 거라고. 터빈이 뭐냐면 프로펠러야, 프로펠러. 그걸 터빈이라고 불러. 터빈이 프로펠러야. 그럼 누군가가 프로펠러를 돌려야 되잖아. 그 수력발전은 제일 간단해. 물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선풍기 갖다 놔. 그럼 물이 지나가면서 선풍기 날개를 돌리겠지. 그거 코일에 이렇게 연결한 거야. 무슨 말 이해되지? 그 다음에 화력발전하고 핵발전은 어떻게 되느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래. 자,
우리 방에 이런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 여기를 물로 이렇게 채웠어. 그럼 화력 발전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 그럼 화력 발전은 뭐야? 석탄석유를 태우는 거잖아. 요 밑에 한마디로 렌지가 있어. 가스 렌지가 있어. 그 연료가 석탄석유야. 그럼 가스렌지 물이 이만큼 차 있는데 가스렌지로 우리 방을 데워. 그때 연료가 석탄석유야. 그러면 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증발하겠지. 그러면 여기 스팀으로 꽉 찰 거 아니야, 수증기로. 그지? 근데 막혀있는 공간이야? 근데 저쪽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저기다가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있는 저 환풍기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환풍기를 닫아놓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수증기압이 되게 세졌잖아. 물이 엄청 증발했으니까. 그러면 압력이 엄청 세단 말이야. 밖에는 대기압이고. 근데 저 사람한테 저를 팍 열어. 그럼 어떻게 여기는 압력이 세니까 훅 하고 빠져나갈 거 아니냐.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면서 저기 있는 터빈을 돌리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화력 발전은 연료, 화석 연료로 열을 발생시켜서 수증기를 증발시키고 그 수증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린다고. 그때 쓰는 연료가 석탄석유인 거야. 이게 화력 발전이야. 그러면 핵 발전은 뭐냐? 아까 우라늄은 원자번호가 92번이야. 그럼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빵 꽂아버리면 우라늄이 이렇게 쪼개져. 바륨하고 크립톤이라고 해서 원자번호 36번짜리랑 원자번호 56번짜리랑 두 개가 쪼개져. 이 과정에서 우라늄 핵분열, 그래서 핵발전은 핵분열 반응이야. 태양에서 벌어지는 아까 반응은 핵융합 반응이고, 합쳐지면 융합이고 쪼개지면 분열이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이때 아까 수소핵융합 반응 비스마라기처럼 질량결손이 생겨.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지. 그럼 겁나 뜨거울 거 아니냐. 그걸로 똑같이 물을 끓여서 스팀을 증발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핵발전하고 화력발전은 되게 원리가 비슷해. 그럼 뭐만 달라? 연료만 다른 거야. 그래서 핵발전은 우라늄 핵분열할 때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화력발전은 말 그대로 그냥 석탄석유 태워가지고 난로처럼 데워가지고 물 끓이는 거고. 이해됐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150페이지 봐봐. 그래서 책 보면서 해보자. 이번에는 책 볼게. 나 좀 앉자. 자, 화력발전은 거기 봐봐 얘들아. 보일러라고 돼 있잖아. 저기 물 들어있고 쟤를 데우는 거야.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발생시켜서 물을 끓여서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 그리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그러니까 얘는 원리가 되게 간단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석탄 석유를 활용할 거니까 그냥 날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건설이 쉬워.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별로 안 들어. 그럼 에너지 전환을 보면은 그 밑에 봐봐. 요거 잘 봐야 돼. 에너지 전환을 보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됐다가 터빈 돌리고 그럼 운동 에너지지, 마지막엔 전기 에너지로 끝나는 거야. 그럼 가운데 이제 핵발전 봐봐. 핵발전은 우라늄 원자에게 핵분열 반응해서 나머지는 똑같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핵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까지 똑같아. 스타트만 달라.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간단해. 그 수력 발전은 얘들아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그러잖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강에다가 보통 수력 발전소를 설치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수평면에서 흘러가는 강물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그래서 수력 발전 어디다 결정하냐면 저 산 밑에서 내려온 바로 즉시 여기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떨어졌어. 폭포처럼. 그러면 요 밑에가 순간적으로 제일 빠를 거 아니냐. 그래서 수력 발전은 보통 그림 봐봐. 산 밑에다 설치한다고. 그래서 얘는 최초 위치 에너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 원리는 되게 간단하지 얘는. 이해됐지? 근데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의 비중이 매우 적어.
우리나라 뭐 아무리 한강 크다고 해도 저기 강원도에 소양강댐 이런 거 소양강댐 정도는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야. 그 비중이 매우 작다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주력 발전이 뭐냐? 그래서 밑에 봐봐. 화력 발전하고 핵 발전이 우리한테는 메인이야. 참고로 우리나라는 핵 발전의 어떤 기술 보유력이 거의 전 세계 손가락 안에 들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미국 새끼들이 못 만들게 이제 또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 지들은 갖고 있으면 졸라 웃기지 그것도. 지들은 있으면서 니는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치사한 새끼들이지. 그지?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왜냐하면 얘들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수준이 전 세계 수준급이야. 뭐 전 세계 탑이라고까지는 말 못해도 손가락 안에 들 수준이 돼. 그럼 생각을 해봐라. 원자력 발전이 뭐냐? 얘 폭파해가지고 뜨거움으로 이렇게 컨트롤해가면서 그렇다고 너무 세게 폭발하면 화력발전소 폭파되면 안 되잖아.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야 돼. 그게 핵발전이야 얘들아. 그래서 핵발전은 핵심이 우라늄을 분解시키는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적절하게 폭발만 시켜서 적절한 에너지를 얻어야지. 쓸데없이 컨트롤 잘못하면 빠바바당 해서 원자력 발전소 터지면 아주 대참사지. 동네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거지. 왜? 그 동네 저기 다 저기 뭐냐 방사능으로 오염될 거 아니야. 얘 폭발하면 그게 문제지. 그지? 근데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 컨트롤하면서 발전시키는 핵발전이 어렵냐? 아니면 핵무기는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 터치기만 하면 끝나잖아. 맞고 뒤지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터지면 끝나는 거지. 니네가 생각해. 어떤 게 쉬워 보여? 터치는 게 쉽지. 컨트롤 안 해도 되니까.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럼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이 수준급인데 핵무기를 만들어 못 만들어? 뭐 만들지. 이미 웬만큼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우리나라 오늘부터 자 핵무기 만들어! 하면은 과연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3개월이라고 표현을 해. 대외적으로는. 근데 진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연구원들이 지금 이제 거기 전문 연구원들 있잖아.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전문 연구원들이 마음 먹고 빡세게 달려들면 한 달이면 만든다 그래. 우리나라 기술력이 그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지. 왜? 미국 새끼들이 하도 지랄거리니까. 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만들 수 있어. 북한만 만드는 거 아니야. 야 상식적으로 니들이 생각해봐라. 야 북한보다 우리가 기술이 좋겠냐 나쁘겠냐? 당연히 좋지. 여기서 자유롭게 공부한 사람하고 저쪽에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박근홍만 가면서 공부한 애들하고 같겠냐고.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잖아. 평균 수준이 우리가 높은데 과학기술이 우리가 높지. 저 새끼들은 밥 처먹고 핵만 만들어도 저 정도인데 우린 이미 핵발전소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몇십 년째 쓰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응?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책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핵폐기물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기서 플루토늄 같은 게 이제 핵폐기물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 핵폐기물이 원래는 어디 둘 데가 없잖아. 보통 지하에 심어야 되거든. 땅에 파묻어야 돼. 깊이 있게. 왜? 방사능 안 나오게. 근데 우리나라는 땅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핵폐기물이 어딨냐면 발전소 옆에 창고 속에다 묻어놨어. 땅 속에다가. 왜냐? 야, 핵폐기물이 있는데 야 승우 니네 집 단지 옆에다가 단지 뒷산에다가 핵폐기물 묻자고 그래. 누가 나라에서. 그럼 너 좋다 해? 당장 들고 나와서 데모하지. 물러가라 할 거 아니냐. 그 묻을 데가 없어.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갖고 있어. 걔들이 장기적으로 핵무기 연료야. 그거 갖고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핵무기 연료를 널렸어 지금. 만들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들은 책에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화력발전과 핵발전 얘들아 비교하는 거 거기 한 번만 읽어봐. 밑에 화력발전과 핵발전 장점 단점들 나오잖아. 거기 한 번만 읽어봐. 야 혹시 이 중에 동현이랑 학원 같이 다니거나 이런 사람 없냐? 없냐? 아유 오늘 프린트해서 주려고 했더니 얘 결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줄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그러면 서준아 내가 너 프린트 줄 테니까
동현이 좀 전해줘라. 왜냐면 그래야 문제를 한번 사이드로 풀어보려고. 자, 거기 보면 내가 바로 설명할게. 승희 어차피 읽지도 않는다. 읽으라고 했더니. 읽었어요. 좋아, 읽었어. 그러면 핵발전의 장점이 뭐야? 보지 말고 해야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뭔 소리야. 자, 핵발전하고 화력발전 비교하면 얘들아, 핵발전은 단점이 뭐냐? 처음에 만들 때, 야, 생각을 해봐라.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핵발전소랑 화력발전소 어떤 게 만들기 쉬워 보여? 화력발전은 뭐야? 화력발전은 그냥 일종의 난로 같은 거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핵발전소는 만들어가지고 막 벽도 더 튼튼히 만들어야 되고, 들어갈 어떤 고려해야 될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막말로 화력발전소를 빵 하고 터져도 그냥 건물 하나 무너지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근데 핵발전소는 빵 터지는 순간 그 도시가 날아가는 거야. 왜?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빵 터져서 도시가 폭발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핵발전소에서 한마디로 여기 은평구 여기쯤에서 핵발전소 하나 재수소 터지잖아. 그러면 이 동네 이 동네 은평구 하나는 아예 근처도 오지도 못해.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후쿠시마 니네 오염 그거 들어봤지? 그게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 하나가 뽀개졌어. 그게 대략 한 10년 전쯤일 거야. 10년 전쯤에. 그 핵발전소가 완전 폭발된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무너지면서 방사능이 유출됐단 말이야. 그래서 후쿠시마 지금 죽음의 도시 됐다고. 도시 하나가 죽는 거야. 도시 하나가. 그럼 여기서 핵발전소 만들었다가 여기서 터지잖아. 은평구 하나 못 써먹는 거야. 이제 안 와. 100년 동안 여기 못 살아 사람이. 그거 없어지려면 최소한 한 100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들고, 또 장소도 우리 집 옆에다가 핵발전소 만든다고 하면 물러가라 또 할 거 아니냐. 저기 어디 구석쟁이 한적하고 사람 안 사는 곳 이런 데다 만든다고. 아무래도 더 조심스럽지.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만드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핵발전이 좀 많이 들어. 응? 그리고 아까 말했지 방사능 폐기물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야. 대신에 장점은 뭐냐? 우라늄이 예를 들어볼게. 화력발전소는 꾸준히 뭐라고 해야 되냐? 연료비가 들어가잖아. 그치? 꾸준히 연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응? 근데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1년 동안 화력발전을 운영을 할 때 있어서 똑같은 전기를 만든다고 치면 이때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석탄 석유값이 예를 들면 1년에 1억이라고 쳐. 그럼 예를 들면 한 5년 쓰면 5억 아니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치? 근데 우라늄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가 2억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럼 초반에 2억짜리 연료 하나 사야 돼. 비유를 하자면. 석탄 석유는 5년만 쓸 것 같다 치면 몇백만 원이면 되지. 1년에 1억이니까. 근데 우라늄은 처음에 이런 거 2억짜리 사야 돼. 근데 이거 하나면 한 10년 쓴단 말이야. 그럼 그 뒤로 연료비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거지. 대신에 초반 투자 비용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발전소 위험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전 세계 사람 다 알지. 그럼에도 효율이 가성비가 의외로 핵발전소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발전을 우리나라는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뻑하면 핵발전소 폐기해라 그러는데 개뿔 다 문과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은 개뿔도 모르는 새끼들 알지도 못하면서 병신들이지 그냥. 정치하는 새끼들 아주 그냥 표만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내용을 알고 해야지. 이걸 없으면 대처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핵발전소 그래 없앤다 쳐. 그러면은 핵발전소 한 5개 없애면은 화력발전소 한 10개 만들어야 돼. 그럼 또 핵발전소 없앴어. 그럼 화력발전소 만들어야지. 그럼 또 어디다 만들려면 또 불러가라 또 한다고. 우리 집 옆에다 핵발전소 없앴어. 우리 집 옆에다 우리 집 근처에다가 예를 들면 은평구에다가 화력발전소 하나 만든대. 그럼 은평구 주민들 다 나와서 또 불러가라 한다고. 그럼 못 만들어 어차피. 현실성이 없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들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거 나오면 또 흥분해가지고 그렇잖아. 야, 니네가 생각해봐라. 이걸 없앴으면 뭔가는 생겨야 되잖아. 그럼 우리 전기를 못 쓰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없애는 거 좋다 이거야. 위험하니까 없애자. 거기까지 나도 동의해. 그럼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대체할 게 화력발전밖에 없어.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없애자고만 하면 진짜 무식한 애들이지. 아니면 차라리 이거는 나는 이해가 돼. 야, 촛불 써도 좋으니까 핵발전소 없애자. 나 그럼 인정. 오케이. 너는 촛불 쓰면 감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해서 핵발전소 없애자? 오케이, 인정. 차라리 그럼 일관성이라도 있지. 그렇게 주장하면. 야, 우리는 촛불 써도 돼. 전기 안 써도 돼. 핵발전소 없애자. 그럼 인정이지. 근데 지금처럼 전기적 혜택은 누리면서 핵발전소는 없애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 나 공부는 안 하는데 시험은 100점 맞고 싶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지? 말이 돼, 안 돼, 그게? 말이 안 되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보거나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 나 공부를 안 해. 대신에 난 시험 점수 좀 안 나와도 괜찮아. 그럼 이해가 되잖아. 그게 좋은 방법이고 나쁜 방법을 떠나서 납득은 가잖아. 그지? 어떤 학생이 여기 앉아있는데 맨날 여기서 잠만 자고 있어. 그럼 나 이제 뭐라고 하겠지. 그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저는 통합과 고등학교 들어서 점수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오늘은 좀 작게요. 그럼 내가 이해가 되잖아. 오케이, 인정. 좀 쉬어라. 근데 어쨌든 내가 준이한테 첫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첫날부터 공부도 더럽게 안 하면서 점수는 안 나오면 엄마한테 항의 온다고. 봐봐, 니네 요즘 내가 테스트 보는 문제 평균 한 7, 8문제 내잖아. 그러면 여기서 제일 못하는 친구가 한 8문제 중에 한 2개씩 틀려. 지금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다 맞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니네 보고 점수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 왜 점수 있다이군요. 근데 그 똑같은 시험지를 작년에 애들한테 니네 이제 지금 1년 형아들이겠지. 걔들 시험 봤는데 8개 중에 2개씩 맞추고, 야, 그 시험 8개 중에 2개 맞추기도 어려워. 그치, 서준아? 최근에 테스트 봤던 거, 그거 8개 중에 2개 맞춰. 너 말이 되냐, 안 되냐? 야, 승유도 웬만하면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막 이런단 말이야. 쟤 집에서 공부 안 한다고. 여기 와서는 열심히 하지만, 수업 중엔 열심히 해. 그건 인정. 근데 솔직히 너 집에서 공부 별로 안 하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 근데도 쟤는 집중도가 좋으니까 그 정도 나와. 다른 니네들도 종우 8문제 중에 많이 틀리면 한 2개 틀려. 어떤 때는 3개 틀린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한 2개 틀려. 8개 중에. 뭐 그렇다고 우리 종우가 집에서 통합과학을 졸라 열심히 하냐? 아니야. 그냥 딱 숙제 정도만 해. 종우 그래 안 그래? 그 정도 해도 8문제 기준으로 5-6개는 맞춰야 되는데 그걸 2개 맞춘다니까? 그럼 나는 이제 집에 엄마한테 문자 때 2개도 문자 안 보내. 하나 올려. 그래 3개 맞았다고 해서 문자 보내. 조작해서. 왜 내 입장에서 오죽하겠냐. 엄마가 항의가 와. 엄마 항의가 와. 왜 점수가 이러냐. 그러면은 그때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이렇게 못하면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좀 더 불러서 챙겨줘. 맨날 퍼질러 자는데 뭘 부르고 싶냐? 야, 내가 무슨 보강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놈을, 그러니까 이런 서준이가 졸라 열심히 해. 내가 봐도 수업시간에 와서 열심히 해. 숙제도 다 해와. 근데 이상하게 시험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안타깝지. 그치? 그럼 야, 서준아, 다음 주에는 한 20분만 일찍 와라. 선생님이 좀 더 도와줘. 이러고 싶지, 나도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맨날 퍼질러 자고 일어났더니 시험 2개 맞아. 그거 붙는다고 열심히 하겠냐? 내가 니네한테 첫날 했던 얘기가 그런 맥락이었어. 니네 첫날부터 내가 되게 막,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첫날에 내가 야, 공부 안 하려면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막, 되게 강하게 얘기했잖아. 우리 첫 수업 받은 날, 지금도 니들 기억날 거야. 그래서 니네 아마 속으로는, 야, 저 선생님 진짜 족같은가 보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 너 왜? 전화? 아, 받아. 엄마? 친구? 아니야. 할아버지인데 끊는데도 계속. 누군데? 할아버지요. 아, 할아버지? 잠깐 나가서 전화하고 와. 사촌동. 잠깐 나가서 전화하고 괜찮아. 야, 수업 중에 뭐 전화하는 게 뭐 어때? 나는 좀 이런 거에는 되게 크게 보다시피. 야, 나가서 뭐 1, 2분 좀.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지. 근데 나는 근본적인 목적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우리가. 난 그것만 잘하면 니네 안 건드린단 말이야. 니네 실제로 첫날에는 내가 그렇게 되게 강력하게 막 되게 막 지랄거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야. 그치? 오늘까지 하면 정확히 수업을 18번 했어. 오늘까지. 우리가 1, 2, 10번, 10번 합이 20번이니까 앞으로 2번 남았으니까 오늘이 18번째잖아요. 개수로 따지면. 내신 빼고.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승질 낸 적 있어, 없어? 없어. 첫날, 둘째 날 막 그렇게 야, 공부하기 싫은 놈은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처음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뒤로 내가 그냥한테 뭐 숙제 안 해준다고 웬만하면 화내긴 적이나 있어? 하다 보면 숙제도 안 해올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공부는 애는 와서 토질러 자고 있는데 점수 안 나온다고 엄마는 하면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고. 도와줄 방법이 없지. 그것도 뭐 하겠다는 놈을 도와주고 싶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자, 딴 얘기 좀 해봤어. 너 요거 거의 다 했어. 그래서 핵발전과 화력발전의 장단점 이렇게 확인하면 돼. 자, 그럼 동현이 동영상 보고 있지? 자, 151페이지 풀고 2교시는 마칠 거야. 그리고 동현아, 서준이한테 내가 우리 3교시에는 이제 다 끝났어. 그럼 3교시에는 프린트 문제 풀을 거란 말이야. 그걸 서준이한테 주면 서준이가 내일 학교 가서 내일 모레 이제 학교 가서 동현이 너한테 전달을 해준대. 그럼 너는 이 동영상을 볼 때 그거 보면서 풀고 나중에 풀이 한번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151페이지 요거 풀고 2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현이 너도 151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좀 쉬면 돼. 2교시 여기까지야.